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이들 은행이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을 비롯한 경제당국의 수장들이 일각에서 나온 정부의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중국이 전인대를 통해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목표치는 3%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간밤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 이 파월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과 고용지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금선물은 상품이 만들어진 1974년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하게 올라가는 등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들을 좀 챙겨가 봐야 될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물가 추세의 선행지표격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중 근원 물가는 예측치에 부합한 2.5%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중국 민간 경제 매체 차이신이 집계한 2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5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경기 확장과 수축의 변곡점인 50을 14개월 연속 넘어섰고, 유로존의 2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50.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미국의 2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함께해 주실 맞선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입니다. 오늘 다들 연일 하루 종일 뉴스가 비트코인, 코인에 오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가격으로 9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골드도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구간은 우리가 손대기 좀 무서운 구간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 뒷받침에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아마 곧 있으면 단행할 거다. 이게 뒷받침이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골드는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그게 시현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쉽고 빠르고 재밌게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개장 이후에 이 방향성과 자리값 도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우리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꼭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 노트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집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0.67%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8,13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7시 11분경에 반등을 보여주나 싶으면서 18,18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내 현재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골드만삭스가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This tech stock rally is grounded in re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기술주 급등세는 실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1년의 랠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낙관론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주요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매출 대비 기업 가치의 비율이 최소 10배 이상인 기업은 미국 증시 전체 시총의 24%를 차지한다며 이는 2021년의 28% 그리고 90년대 말 닷컴 버블의 당시 35%와 비교하게 된다면 낮은 수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금의 흐름은 2021년 기술주 랠리보다 닷컴 버블 때와 더 흡사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때와 다른 점은 주요 기술주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가 펀더멘탈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자본 비용이 달라졌다면서 S&P 500 지수의 내지적 자본 비용 가중 평균은 2021년엔 3.8%였으나 지금은 5.7%까지 올랐다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상황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No urgency to cut interest rates given US economy strength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밤에 연설을 가졌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강한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을 감안할 때 연준이 긴급한 금리나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위에서 고착할 수 있거나 또 억눌린 과잉 수요로 인해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많은 경영진이 적절한 시점이 오면 자산을 투입하고 고용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대규모로 전개가 된다면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억눌린 과잉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이 위협은 앞으로 몇 달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새로운 리스크다라고 덧붙였고요. 금리나 회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2회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승인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바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해서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400으로도 상향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달 말에는 바클레이즈가 5,300, 또 골드만삭스와 UBS는 5,200으로 또 향상을 시켰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정도의 목표치가 또 가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님도 동의하실까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문제겠죠. 거기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상반기 때 되느냐, 하반기 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하반기 때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상반기 때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은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먼저 지금 아까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술주 랠리
예전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에는 좀 뭐랄까 버블이 좀 많이 끼었죠. 그래가지고 미래 뭐 기대치가 너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실 2차 전지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뭐 LG솔루션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삼성 SDI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엠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연초부터 그냥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다 뭡니까? 그 회사가 어떠한 성장 그리고 뭐 어떠한 뭐 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좀 앞서갔던 거죠. 그게 좀 거품이 좀 빠지면서 다시 가격을 제자리로 지금 찾아오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제자리로 찾아온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 회사들의 실적에 맞게끔 상승을 할 거다. 미국 지금 S&P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 회사들이 지금 탄탄하게 실적 위주의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S&P 나스닥 어차피 미국 증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인덱스 지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뭐 쉽게 말해서 진탱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건 버블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챗GPT라든가 AI 반도체, 그다음에 AI 온디바이스 여러 가지 테마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실적도 탄탄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S&P 나스닥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 지금 현재는 뭐 조금 조정 구간에 있지만 올라가는 건 맞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뭐 5,400까지 간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과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큰 시너지 효과와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S&P와 나스닥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 공략하는 것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저점 매수 공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편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은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녹여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슈뿐만 아니라 자리값까지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기사는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기대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애틀란타 은행의 이 총재 보스틱, 이 네. 보스틱이라는 사람이 매파입니까? 비둘기파입니까? 매파죠. 네, 맞습니다. 매파입니다. 매파고 이 사람이 올해 2024년도에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네. 투표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항상 매파적인 발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4번 금리 인하한다 하면 네. 이 사람은 2번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금리 뭐 인상하면 안 된다 하면 이 사람은 항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이 사람이 하고 싶으냐면 네.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연달아서 하게 되면 시장이 오는 충격이 더 클 거고 다시 한번 CPI,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해보고 그리고 시장의 강도, 그러니까 고용시장이라든가 소비, 지출,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이제 뭐 한두 달 있다가 뭐 한 번 더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연달아서 뭐 금리 인하를 그냥 뭐 5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하고 이렇게 연달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여러분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 보스틱 연은 총재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파 성향에 있는 여느 총재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지금 현재 그 위원들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이 이게 어차피 투표 선거로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할지 그다음에 동결을 할지 정하는 거니까 뭐 이 사람이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 투표를 찍겠죠. 하지만 남들이 또 그만큼 또 금리 인하 쪽에 찬성표를 넣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 쉽고 빠르게 매일매일 좀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슈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별로 자리값까지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의 시조세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이슈를 살펴보고 왔으니까요. 방향성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어제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 날은 조금 조정이 많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목요일, 금요일 날은 불장,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약간 조정 국면 이렇게 가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또 저녁에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은 뭐 합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실업률 발표가 있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지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지표 1번이 이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2번이 CPI, 3번이 그다음에 미국의 GDP예요. 이렇게 순서로 가장 임팩트 있는 전 세계 세계적인 지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지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제 눈치 보기 작전 그다음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좀 빼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16,334 그러니까 1월 최저점, 그러니까 2024년도 와가지고 최저점이죠.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일봉상 모습 보면 아직 데드클로스가 안 났죠. 적어도 17,873 이 첫 번째 선, 이 라인이 깨지면서 이 라인 같은 경우도 한번 이날 이후에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한 번도 17,873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깨졌다는 것은 일봉상 종가가 17,873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야 되는데 다 지지를 받았죠. 1, 2, 3, 4, 5 그러니까 영업일 5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17,873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요. 17,873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17,873이 무너지면서 일봉이 깨지면서 음봉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이 데드클로스가 나겠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파에서 3파까지는 하락 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현재는 조정이지 이게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애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5일 동안 박스권으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여기에서 맞고 오늘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워낙 지금 동경장, 유럽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상 오늘 12시에 발표되는 ISM 비제조 지수는 그렇게 이러한 추세를 단기로 쫙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임팩트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예측치보다 굉장히 세게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오늘은 크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매도 쪽 고점 매도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1시간짜리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짜리 캔들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 18,100이 오늘 중요한
오늘의 지지선입니다. 18,100선 지금 현재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유럽장에서 지금 살짝 들어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8,170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대응은 제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다리셨다가 18,245 이 라인이 오늘로는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 본들 18,245 여기까지만 올라갈 거고 여기는 이제 매도로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떨어질 때 18,171, 172 이 라인까지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오늘 유효합니다. 만약에 18,100 아래로 깨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는 여러분들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18,035 이 자리가 반대로 매수 자리가 되고요. 18,111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8,110도 현재로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다시 대응을 해서 18,170까지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미국장이 시작이 될 건데 이 안에서의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돼야 돼요.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힘이 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좋은 자리는 18,200 이 자리도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갔다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어디까지 18,170까지 보는 전략 이것도 유효합니다. 이 아래에서 매수 그래서 18,170 이것도 유효하고요. 18,111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내려보내고 18035에서 매수 그러면 180까지 보는 전략이 맞다. 만약에 지표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지표 발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18245도 매도로 메리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된다. 그러면 18171. 그래서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나스닥을 공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단 18246 하단 맥스로 봤었을 때는 18034까지 보는 이 구간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공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8246 위로 올라갔다. 이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8035 아래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 또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상단은 18246, 하단 18034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다 가능하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쪽이 오늘로서는 좀 유리하다. 그 이유는 오늘의 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방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하락도 좀 제한적이죠. 지금 현재 큰 추세는 매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전략 챙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지표 발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큼 많지는 않은 월요일과 화요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처럼 정확하게 방향성뿐만 아니라 자리값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인데요. 이 자료집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는 기본적인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CPI 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파워노트를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57%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78.3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시 13분경에는 78.8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살짝 미끄러졌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전환에 좀 성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게 될지 이슈 풀어보고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일과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이 crude oil extends for as China's pledge to transform economic path to imp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의 경제를 번역하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유가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경제개발 모델을 변형하고 광인 생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2024년 경제 성장 목표를 지난해 목표와 비슷하고 또 분석가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약 5%로 설정을 했는데요. 분석가들은 2023년은 중국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2022년에 유리한 기저효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를 달성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유가는 중국의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가격의 하락 압력을 가한 반면 이 주요 생산업체들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로 인한 공급 우려로 원유 가격을 또다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원유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이슈 풀어보고 방향성 다음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220만 배럴의 자발적 석유 이 감축을 또 2분기까지 연장을 했지만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또 나오게 된 양회 결과도 원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중국의 양해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양해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굳이 시간 내 가지고 직접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 리스크입니다. 중동 리스크 하면 이스라엘 전쟁 부분이 들어갈 건데 사실 이스라엘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홍해, 후티 반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지금 굉장히 돌아가면서 어떠한 운반 비용이 상승되는 그 부분은 오일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오펙 2분기까지 원래 1분기에서 감산을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1분기 더 연장을 했죠. 이것도 오일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 경제가 영향을 줍니다. 중국도 산유국이에요. 중국도 산유국인데 굉장히 좀 저질의 어떠한 원유를 생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원유를 수입하는데 전 세계 2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적다. 그것은 뭡니까? 수요가 그만큼 적다. 그러면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그만큼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 그다음에 오펙 감산, 그다음에 중국 경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의 셰일가스예요. 미국의 셰일가스가 리그수라고 그러죠. 리그라는 것은 시추하는 그 장비 한 대를 그냥 리그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리그 수는 줄었어요. 리그 수는 줄었지만 계속해서 셰일가스가 계속해서 배럴당으로 따진다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막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도 결과론적으로 오일은 지금 상승보다는 하방 쪽에 또 무게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울에 놓고 어느 날은 공급 쪽이 또 우세가 되다가 어느 쪽은 또 수요가 또 뒷받침이 안 돼서 또 가격이 또 하락하고 이러한 지금 현재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오일은 요즘에 거래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오일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82달러, 84달러까지는 상단은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하단 74달러까지 열려있는 모습이고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수익 매매보다는 단타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한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전략들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방향성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은 크루드 오일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 보시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고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고점이 계속 높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현재 스토캐스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들었던 다이버전스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77.54 이 아래로 종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일은 다시 한번 74달러까지 여기까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80.85까지는 찍었는데 굉장히 이 80.85는 심리적 부담 가는 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60분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오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아까 유럽장에서 잠깐 78.78 이 자리를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5일 전략은요. 78.78까지 올라왔다 여기에서 매도가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77.72, 75 이 라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8.78 위로 양봉으로 올랐으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겠죠. 올라섰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고 매수는 여러분들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5일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79.17 내지는 79.56 이 라인에서는 다시 매도로 가능하고요. 79.56 그래서 목표가는 78.80까지 보는 전략도 유효해요. 그래서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상단 78.78 그리고 하단은 77 이 안 레인지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8.78 여기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서 77.75까지 그리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77달러를 오늘 일단 터치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 5일은 오늘 거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매도로만 대응을 하고 78.78 위로 올라가면 매도 물량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78.78 아래로 내려온다.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레인지는 5일 같은 경우에 상단 78.78 하단은 77달러 오늘 77달러 정도는 한번 터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일도 정확하게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 챙겨봤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자세한 자리값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입장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프리장에서 0.61%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21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양봉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골드와 관련된 이슈로는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다음 강세장에서 3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스테이블코인 테더 공동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50%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의 고점은 3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에만 기반을 해서 거래되는 유일한 자산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코인업계 전체의 호재가 되면서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솔라 등 다른 코인도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74년에 거래가 시작이 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슈를 함께 엮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ETF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골드 ETF에 있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가치도 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먼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시중에 자금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시중에 많이 자금이 나오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투자처가 없어요. 투자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골드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많은 수익을 단기간 내에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시장 참여자들은 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공교롭게도 같이 골드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테더라는 것은 테더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테더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보통 알트코인들은 그 코인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부여돼 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거품을 빼고자 달러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스테이블이란 뜻 자체가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CEO가 뭐 30만 달러까지 간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30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만큼 그 말을 또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 현재로서 이렇게 보여져요. 이러다가 나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나면 골드는 무섭게 한번 마지막 불꽃쇼를 한번 펼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골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또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방향성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일매일 또 방향성과 이슈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라우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말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골드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홀로 매수 시그널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냥 거기에 추세에 호응하는 걸로 매수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 이때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어마무시하게 그냥 치고 막 올라갔어요. 무섭게. 이게 단기간 내에 하루 종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냥 쫙 치고 올라갔다가 그냥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어요. 이 말은 뭐냐? 이 구간, 이제 이 상단 이 구간은 쉽게 얘기해서 호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는 자리예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거의 KTX 구간이라고 제가 자주 부르는데 이 구간은 종착역이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뭐 갖고 있다거나 매도 포지션 미결제 약정을 갖고 있었던 한쪽이 그냥 다 스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결과니까 매도 물량이 스탑이 날아가 버린 거겠죠. 그러면서 매도가 스탑이 날아가니까 뭡니까? 이건 프로그램상은 매수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매수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쭉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하방으로 빠졌는데 이 정도의 레인지면 뭐 거의 뭐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의 레인지를 하루 만에 그것도 단기간 내에 그냥 채워버린 결과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골드가 처해져 있는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골드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추세 자체는 매수 추세가 맞죠. 매수 추세가 맞는데 워낙 지금 부담되는 고점 구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도 아니고 사실 매도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매수라고 편말을 했던 건 현 추세 자체는 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60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쭉 올라가다가 다시 2150 터치하고 또 꼬리를 말고 내려왔습니다. 거의 이때도 굉장히 많은 틱수만큼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2126.5 이 라인이 되겠어요. 이 라인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압력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매도를 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2120달러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이 라인은 지금 현재 3월 4일 날 저점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자리에 정확하게 로그로 환산을 했을 때 가운데 50%인 지점이 2119입니다. 2119.
잘못하다간 119를 부를 상황이 되니까 2119 아래로 떨어져도 매도인데 여기에서 매도보다는 다시 올라탔을 때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이런 골드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같이 개미들이 이 상황에 이 전쟁에 끼어들 명분도 없고요. 들어갔을 때 어떠한 리스크 대비 보상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하이 리스크만 있고 하이 리턴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선과 함께 골드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가 개장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골드와 파운드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나머지 상품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힘을 좀 내주면서 9시 16분경에는 18,182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저녁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큰 거래량은 포착이 되지 않고 음봉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 19분부터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11시 26분에는 78.5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개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봉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균일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0.71%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1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1.72%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상품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인데요. 마스터님께서 프리장에서 매도로 잡아주셨는데 개장하자마자 더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네.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035 이 자리까지도 밀릴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된다. 그리고 18100 여기가 이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12시에 만약에 깨진다. 이때 또 아까 말씀드린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발표가 나면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다. 상승하게 되면 150, 155 이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180이 무너지는지 보시고 만약에 18035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18035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180까지 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18112 스탑이 날아가신 분들은 18035에서 다시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바로바로 방향성 체크해 주시고 자리값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3월의 스타트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방송 끝나기 전까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P 500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S&P 500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125, 5126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현재 5108.75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5098까지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5098은 반대로 우리가 단기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5127 아래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까지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투자 팁들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틈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바로 빠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우리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3월의 스타트가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 수익률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네,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항생하고 나스닥 준비를 해왔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생은 정말 시간 타임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통 10시 15분에 항생은 시작이 되는데 중국 항생 증시 자체는 10시 30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시 15분에 선물이 시작되고 10시 30분에 본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달콤한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어요. 이때 15분에 음봉으로 떨어지고 아랫골이 달고 이제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5분짜리 차트입니다. 근데 16249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서 짧게 한마디 수익을 냈고 이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항생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었어요.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 캔들을 확인하고 매도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조정 없이 내려가는 바람에 이후에 거래하기는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로그선만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 저점을 알아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항상 좋은 수익, 짧고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유럽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가죠. 당일 시가 위로 올라와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다. 그리고 조정을 줄 때 이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러한 전략. 이렇게 어떠한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최저점이야.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올라탈 때 조정 줄 때 들어가는 안정된 거래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항생과 관련해서도 전략을 짜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해주고 계시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가깝게 우리 마스터님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오전과 저녁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꼭 마스터님께서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3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해외 선물의 기초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내가 한 번에 공부하고 싶다, 빠르게 터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상품별 전략까지도 알차게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올해 저점인 16,334포인트가 깨진 적이 없고 일봉 종가 기준 17,873포인트를 강하게 지지 중이기 때문에 17,87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중장기 매수 관점 챙겨봤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특이사항이 생긴 상황으로 고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스토캐스틱상 우하향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는 점을 잘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2,126.5달러에서 매수하는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